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인터넷은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기에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나쁜 말을 쓰기도 좋은 말을 쓰기도 해서 사회의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세 내지는 허언증 같은 걸로 글을 하나 썼다가 사람들에게 깊이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글 하나 썼다가 평생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노히트 노런 레미안입니다. 2019년 삼성 라이온즈는 덱 맥과이어 선수와 용병 계약을 맺습니다.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다가 2017년 9월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여 메이저리그에서 총 29.2이닝 동안 6.0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삼성 라이온즈에 옵니다. 시범 경기에서 꽤나 호투를 하면서 삼성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았던 맥과이어는 개막전에서 7실점을 하더니 이후로도 나아지는 모습은 별로 없어 내리 5경기 동안 승을 올리지 못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4월 21일에 선발 출장한 맥과이어가 2회쯤까지 노히터를 기록합니다. 그러자 MLB 파크 유저 중에 한 분이 이벤트 맥과이어 노히터 5할 완봉승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노히터는 삼성 레미안, 완봉승은 갤럭시 10이라는 글을 씁니다. 맥과이어가 당연히 완봉도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겠지만 그 이후로도 맥과이어는 주자를 내보내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이닝이 지나갈수록 맥과이어는 호투했고 주자를 내보내지 않자 점점 이 글은 성지가 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결국 경기가 끝날 때까지 3,000명 가까운 사람이 댓글을 달게 되었고 결국 맥과이어는 KBO 통산 14번째 노히트를 달성하고 삼성은 16대 0으로 승리합니다. 당연히 이 글은 엄청난 조명을 받았고 기사까지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어서 빤스런 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글을 올립니다. 필명도 레미안 좌로 바꾸고 쓴 이 글에는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지 꿈에도 몰랐으며 많은 응원해 주어서 감사하고 잠수 탈까도 생각 많이 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고 결국 기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는 기사로도 나옵니다. 심지어 삼성 구단에서 맥과이어와 만나게 해주겠다며 글쓴이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훈훈하게 맥과이어는 노히트 한 번과 함께 4승 8패의 기록을 남기고 웨이버 공시되었고 레미안자는 이후로 라이블리 완봉하면 탈삼진 개수만큼 햄버거 쏜다는 글을 올렸는데 라이블리는 12K 완봉승을 달성하였고 지금도 노히트가 나올 것 같은 날이면 야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입니다. 네이버 웹툰 중에 이말년 서육이라는 웹툰이 있는데요. 이말년은 만화 중간에 혹시 센즈세요? 라는 대사를 넣습니다. 이 센즈라는 인물은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의 등장 캐릭터인데요. 갑자기 웹툰 댓글에 어마어마한 언더테일 팬들이 와서 언더테일에 대한 찬양글을 올립니다. 우선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이 인디게임이지만 웬만한 AAA급 게임의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팬들이 꽤나 많은데요. 게임의 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금만 언더테일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찬양글을 올리거나 스포일러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기도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언더테일로 아시는구나 로 시작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한다면서 TMI 가득한 글을 남깁니다. 게다가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로 강조하는 이상한 언더테일 허세로 보이는 말투는 보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였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자 그저 본인이 아는 것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대답만 하는 걸로 비추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박제가 되었고 지금도 언더테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줄곧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텔에서도 이는 패러디가 되었고 결국 이분은 1년이 지난 후 1년 전의 글에 대한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기까지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본인의 블로그에 근황을 올리기도 하다가 작년 2월 서울대를 가기 위해 블로그를 접는다는 글을 쓴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꼭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채연입니다. 채연은 아재 세대에게 지금의 섹시 아이돌들은 그저 한낱 가수로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 손짓 하나에 쓰러지는 군인들을 보며 마법사가 된 기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연에겐 두 가지 엄청난 흑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의 문제에서 두뇌 풀가동을 하는 짤과 또 하나는 눈물 셀카입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보고 있는 사람도 역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마성의 글인데요. 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쓸데없이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한 글씨체까지 완벽한 오그라듦을 제공하며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사람이 울면서 셀카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때는 싸이월드의 전성기로 싸이월드에는 수많은 허세 글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더 이상은 네이버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긴 분도 계셨고,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라는 역시 평생갈 명언도 있었으며, 이 주먹으로 중학교의 짱이 되었었다로 시작하는 짱 플렉스한 글도 유명했었습니다. 이때는 이때의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허세 글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주옥 같은 글들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싸이 허세로 한번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눈물 셀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수없이 패러디되었고 본인의 인스타에서도 자가복제 패러디를 하기도 했는데요. 마미손의 별의 노래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하기도 했으며, 채연은 인터뷰를 통해 그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심각한 감정으로 썼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도 눈물 셀카를 찍은 적이 있었고, 야구선수 장성호는 조성환이 은퇴하던 날 눈물 셀카를 찍기도 했었지만 채연의 임팩트를 넘어서지는 못하였고 후속작으로 코피 셀카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참 순수하다면 순수한 사람들의 글들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재미난 글들이 올라올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